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도덕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올바른 선택을 해요. 교과서 16쪽에서 17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길에서 주운 1억 제목만 보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일단 1억이란 돈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에요. 선생님이 최근에 약간 선생님도 돈 같은 거 이제 모아야 되니까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 여러분, 대학교를 뭐 졸업하고 뭐 이런다고 취직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대학교 20살에 뭐 더 일찍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는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0살에 대학교 들어갑니다. 20살에 대학교 1학년, 21살에 대학교 2학년, 22살에 대학교 3학년, 23살에 대학교 4학년, 이제 24살에 졸업. 근데 이제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점점 취직할 때 바라는 요구 조건이 많아져서. 근데도 일단 그냥 바로 됐다고 쳐봅시다. 24살 여자인 여자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칼같이 취직했다 했을 때 24살, 이제 남자는 중간에 군대 갔다 오니까 이론상 25세다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돼요. 아무리 빨리 해도 25세 6개월 이상 지나야 되는데 편의상 26, 칼취직 24과 26이라 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겠죠. 뭐 대기업에 엄청 좋은 데 취직했을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저러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심지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뭐 취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평균 임금이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될 거예요. 250은 안 될 수 있겠다. 200? 왜냐면은 여러분 영국 알죠? 영국 대졸자 평균 임금이 선생님 친구가 유학 가 있어서 아는데 300만 원 언저리예요. 300만 원 언저리. 영국 대졸자 평균 취업 임금이.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세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200에서 250. 근데 이제 200에서 250을 벌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랬을 때 100만 원씩 저축한다 했을 때 1억 원을 모으려면은 선생님이 본 기사를 보니까 8점 몇 년이 걸려요. 8점 몇 년. 그러면은 24살의 여자친구들 24살에 했을 때 8년 동안 8점 몇 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저축해야 1억 원. 그다음에 뭐 남자인 친구들은 이제 26에서부터 뭐 그렇게 해야 똑같이 8점 몇 년 해야 1억이 모이죠. 어쨌든 1억 엄청 큰 돈이에요. 한번 도덕 길에서 준 1억 원 영상 보도록 할까요? 됐다.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 보신 분들 혹시 8시 뉴스 때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갑니다만 이 뉴스 기억나십니까? 이 소식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중년 남성이 길을 가다 몸을 숙여 뭔가를 줍습니다. 곧바로 이 남성은 근처 지구대를 찾아와 주운 걸 맡깁니다. 흰색 봉투로 그 안에는 1억 1,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53살 우영춘 씨. 지역자활센터에서 택배 일을 하며 월 80만 원 남짓 버는 돈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정부 지원금으로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운 돈을 찾아 경찰에 돌려주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표에 적힌 전화번호 덕에 돈은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이었던 거액을 되찾은 주인이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우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분도 벌라고 힘이 들었는데 사례 보고 그걸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갖고. 우 씨는 자신의 공을 경찰들에게 돌리며 돈 주인이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준 5만 원으로 음료수를 사서 지구대 경찰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경직하고 하고 더 좋은 일을 제가 더 많이 해서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보고 나니까 부천 분이었네요. 부천에 훌륭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일단 선생님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돈 찾아주는 것까진 맞아. 다 맞아. 그런데 뭐 그 주인이 사례금 준다고 하는 거는 받고 안 받고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받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 돌려주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 달에 80만 원 남짓한다고 번다고 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비 3인 가족이랑 이제 그 뭐냐 자기가 버시는 80만 원 해봐야 선생님이 대충 선생님이 동계산 같은 거 빠르거든요. 대충 해보면 한 달에 150 정도 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딸 둘도 키워야 되고 이러면은 선생님이 저 입장이었으면은 사례금은 받았을 것 같아요. 왜 Y? 어차피 나는 옳은 일을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했죠. 근데 뭐 사례금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에게나 1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사례금을 준다니까 받아서 평소에 만약에 저분 입장이면은 평소에 뭐 맛있는 거 못 먹던 딸내미들에게 뭐 맛있는 걸 먹여준다든지 뭐 옷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옷을 사준다든지 그리고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거 전자기기를 사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법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큰 돈을 찾아주면은 사례금을 아마 10%에서 20%까지 줬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거든요. 그럼 1억 1,500만 원이면은 뭐 사례금 꽤 크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형편은 어려운 집에서 이제 딸 둘을 키우는데 솔직히 딸 둘이 뭐 친구들이 유행하는 뭐 옷이나 뭐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뭐 애플폰이라든지 갖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어려우니 못 해줬을 텐데 그런 사례금 정도는 받아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돌려주자. 그리고 1억은 큰 돈이다. 뭐 1억은 큰 돈이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돈 있으면 주운 돈 있으면 돌려주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16쪽입니다. 뭐 선생님이 여기에 좀 안 나와 있는 위에 부분도 읽어볼게요. 올바른 선택을 해요. 사람들은 때때로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정직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행동인지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민경이의 선택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민경이의 선택. 민경이는 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다룬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대요. 민경이가 숙제가 조금씩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 상호가 찾아왔습니다. 민경아 뭐해?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안 돼. 나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베끼면 되잖아. 인터넷에 검색해서 얼른 숙제 끝내. 그래도 숙제인데 내가 직접 제대로 해야지. 베끼면 내 것이 아니잖아. 선생님도 모르실 텐데 뭐 어때? 그렇긴 하지만 네가 얼른 숙제를 베껴서 끝나면 시간이 남아서 나랑 놀 수도 있어. 네가 베낀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정말? 나도 얼른 숙제를 끝내고 너랑 놀고 싶은데 어쩌지?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민경이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뭐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가 놀러 와서 인터넷 베끼면 놀 시간 생기니까 놀러 가자라는 유혹의 상황을 겪고 있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베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스스로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점은 만약에 베꼈을 때 좋은 점 친구가 말한 대로 놀 수 있겠죠. 나쁜 점 이제 자기가 한 과제가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자기가 했을 때 좋은 점 뭐 뿌듯함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지식을 얻고 또 좀 더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나쁜 점 친구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마지막 내가 민경이라면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야겠죠. 선생님이 근데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수도 없이 할 거예요. 수도 없이. 이제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대학교 올라가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건 아니지만 놀 기회가 많아요. 놀다 보면은 갑자기 공부하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베끼는 유혹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베껴서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베끼는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찾는 범위가 비슷하겠죠. 뭐 네이버, 다음, 끽해봐야 많아야 구글까지. 그럼 이제 교수님은 대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은 웬만하면 알아요. 왜 그러느냐. 같은 여러분이 뭐 대학교 가면 반 대신에 무슨 과 이렇게 가잖아요. 뭐 얘를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경영학과에서도 인터넷에서 베껴서 내는 놈이 있고, 뭐 경제학과에서도 베껴서 내는 놈이 있고, 심리학과에서도 베껴서 내는 놈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올해만 교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보통 교수님들 과제가 몇 년째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작년에도 뭐 무슨 과 누가 이럴 거랑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딱 보입니다. 베껴서 내는 게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스스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뭐꼭 그것 때문은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방금 이제 이야기에서 성호가 민경이한테 베낄 걸 권유했고, 뭐 성호는 베꼈다고 했죠. 그리고 뭐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이렇게 하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압니다. 왜냐? 성우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위와 같이 행동한 나의 판단이 옳은지 살펴봅시다. 아까 4번에서 그 여러분들이 선택해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5번에서 나의 판단이 옳은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을 한 나의 판단이 옳은지 살펴보는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 보기.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나의 판단이 떳떳한가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주변 사람들이 나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할까요? 결과 예상해 보기. 내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해서 과제 1번 의사결정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그 선생님이 말했던 4번과 5번을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제 두 번째란 말 아니에요. 17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직한 생활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 다지기. 다음 글과 사진을 보고 정직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먹물이 맑은 물을 흐리듯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거짓말이 자신의 인격을 해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깨끗한 물에 여러분 미술 시간에 뭐 먹물 같은 거 다뤄봤을 것 같은데 먹물 하나 떨어뜨리면 급격하게 까매지죠. 약간 그런 것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먹물이 맑은 물을 흐리듯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거짓말이 자신의 인격을 해치게 됩니다. 비유한 거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먹물을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거짓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맑은 물이 흐려진다. 인격을 해치게 된다. 뭐 참고할 영상 대한민국은 정직했다. 뭐 인식 이거랑 뭐 이거 보려면 보고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교과서 16쪽, 17쪽 하면 돼요. 그게 아까 말했던 뭐 가치 원리 검사 그런 거랑 다 다 연관이 있거든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